안녕하세요, 꿀단지 PD입니다. 갤럭시 워치 6 40mm를 사용한 지 3주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처음 사용을 시작할 때는 기존에 사용했던 갤럭시 워치 5 40mm와 별반 차이가 없나 싶었는데 사용하다 보니까 의외로 체감되는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갤럭시 워치를 산다면 최신 제품인 6를 살지 아니면 돈을 조금 아끼고 5를 살지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작은 시계를 선호하는 편이라서 5에서 6까지 40mm를 사용 중인데 손목이 상대적으로 굵은 남성이라고 해서 꼭 큰 화면을 선택해야 할까에 대한 이야기도 영상에 담았습니다. 더불어 갤럭시 워치 6 클래식 47mm도 가지고 있어서 추구하는 목적에 따라서 일반과 클래식을 어떻게 구분해서 바라봐야 하는지까지 정리합니다. 갤럭시 워치 6는 5와 비교해서 기능적으로는 이렇다 할 차이가 없지만 외형적인 차이는 제법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베젤이 얇아지면서 디스플레이가 커졌는데 세로 길이는 오히려 미세하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6와 5를 동시에 보면 6의 디스플레이가 조금 더 시원해진 느낌을 받습니다. 이런 화면의 변화는 눈에 보이는 모습뿐 아니라 화면을 터치 앤 드래그 하면서 기능들을 사용할 때 확실히 더 쾌적합니다. 2023년 8월말 기준으로 갤럭시 워치 6와 5의 가격 차이가 약 10만원 정도인데 완전히 새로운 갤럭시 워치를 사는 거라면 화면의 변화 하나만으로도 6를 권합니다. 할인 쿠폰이나 카드 할인 등을 잘 이용하면 가격 차이가 조금 더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다음으로 이야기할 달라진 부분은 착용감입니다. 갤럭시 워치 6가 5보다 더 편안하고 손목을 돌릴 때 시계알만 붕 뜨는 느낌이 많이 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착용감이 왜 좋아졌을까를 고민하다가 첫 번째 주목한 부분은 두께의 변화입니다. 갤럭시 워치 6에서 가장 두꺼운 정중앙을 실측하면 12.81mm로 5의 13.13mm보다 0.32mm가 얇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얇아진 것이 착용감을 변화시킬까에 대한 의문이 생겼습니다. 의문을 안고 두 번째 주목한 부분은 스트랩입니다. 갤럭시 워치 6의 스트랩은 버튼을 눌러서 교체할 수 있는 쉬운 방식으로 바뀌면서 연결 부의 형태에서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갤럭시 워치 6와 함께 나온 버튼형 스트랩을 장착한 모습을 보면 스트랩이 아래쪽으로 살짝 감싸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갤럭시 워치 5의 스트랩이 감싸는 부분 없이 연결된 모습을 함께 보면 차이가 확실합니다. 이 작은 차이가 시계를 착용했을 때 조금 더 편안한 느낌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갤럭시 워치 5에 새로 나온 버튼형 스트랩을 끼워서 착용해 봤는데 기존 스트랩보다 착용감이 더 좋습니다. 즉 두께의 변화가 있지만 착용감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고 달라진 버튼형 스트랩이 쉬운 교체뿐만 아니라 착용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갤럭시 워치 5를 사용 중이라면 6로 기변을 하지는 않겠지만 6와 함께 나온 버튼형 스트랩은 하나 사서 교체해서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갤럭시 워치 6는 바뀐 게 없다 해도 하드웨어에서 AP, 램, 배터리 용량이 전작 대비 달라졌습니다. 다만 두 녀석을 동시에 놓고 번갈아가며 사용해봐도 성능 차이가 체감되는 정도는 아닙니다. 갤럭시 워치 6에서 애니메이션 효과가 들어가거나 빠르게 전환하면서 사용할 때 조금 더 빨라졌나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신상이 당연히 더 좋을 것이라는 무의식이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어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갤럭시 워치 6의 디스플레이 최대 밝기는 2000니트로 갤럭시 워치 5의 1000니트보다 2배나 밝아졌습니다. 그래서 함께 놓고 보면 6가 5보다 더 밝은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워치는 장소를 가리지 않고 사용하니까 시인성이 좋아진다는 측면에서 밝기가 증가하는 것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다만 화면이 밝은 만큼 배터리 소모는 심해지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죠. 그리고 갤럭시 워치 5를 사용하면서 화면 밝기가 어두워서 불편하다고 생각한 적은 없기 때문에 두 모델을 두고 선택하는데 결정적인 기준점으로 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달라진 하드웨어 스펙 이야기를 하면서 배터리 용량이 소폭 증가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용 시간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갤럭시 워치 6가 5 대비해서 화면이 커지고 밝아지면서 늘어난 배터리 용량을 상쇄시킵니다. 갤럭시 워치 6를 사용하면서 언제 충전을 하고 사용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그림으로 기록했습니다. 처음 사용을 시작하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및 각종 설정을 하고 기능들을 마구 사용해 본다고 17시간 만에 충전을 했습니다. 이후에는 2-3일에 한 번 정도 충전을 했습니다. 사용 환경은 메인 스마트폰 연결해서 수많은 알림을 받았고 삼성 헬스 기능, 운동 기능을 종종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수면 측정을 하면서 24시간 풀로 사용했고 AOD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AOD를 사용한다면 사용하지 않을 때와 비교해서 약 75% 수준의 사용 시간을 기록하니까 대략적으로 2일에 한 번 충전을 해야 합니다. 사용 환경에 따른 편차가 있고 충전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매일 밤 습관적으로 충전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충전은 실측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0%에서 50%가 되는데 약 30분이 걸리고 100%까지 완충하는 데는 약 1시간 15분이 필요합니다.
갤럭시 워치 6로 알림 확인, 운동 기록, 건강 정보 측정 등 할 수 있는 일이 무척이나 많다는 것은 이미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수면 측정 분석 역시 가능한 일 중 하나인데 잘 때도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 부담스러운 일이긴 합니다. 수면 측정을 하면 침대에 머무는 시간과 실제 수면 시간을 나눠주거나 수면 단계, 수면 중 혈중 산소, 코골이, 수면 중 피부 온도 등 잠자는 습관과 환경을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데이터가 기록됩니다. 이런 기록들은 스마트폰에서 삼성 헬스 앱을 보면 더욱 구체적으로 확인이 가능하지만 갤럭시 워치 6만 들여다봐도 대부분의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통계 그래프 메뉴에 들어가면 평균 취침 시간과 기상 시간을 파악할 수 있고 코골이를 눌러서 어느 정도 코골이를 하는지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코골이는 세부 메뉴에 들어가면 자는 시간 중 코골이를 언제 했는지와 어떻게 했는지 녹음까지 됩니다. 그리고 7일 이상의 데이터가 쌓이면 수면 코칭을 받을 수 있는데 개인화된 코칭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내용이라서 저는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갤럭시 워치 6는 국내에서 삼성페이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매년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지원한다 안 한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 부분인데 이번에도 역시나입니다. 그래서 대안을 찾아보면 교통카드는 이미 많은 사용자들이 쓰고 있는 티머니가 있습니다. NFC 방식으로 갖다 대기만 하면 되니까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결제 대안은 요즘 많이 사용하는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가 있습니다. 연결된 스마트폰에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가 설치된 상태에서 갤럭시 워치 6에 해당 앱을 설치하면 별다른 과정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페이는 결제 수단을 선택하고 지정해둔 비밀번호를 누르면 결제를 위한 QR코드가 뜹니다. 카카오페이는 사전에 인증을 마친 상태라면 결제 수단을 선택했을 때 바로 바코드 또는 QR코드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티머니 교통카드는 앱이 활성화된 이후에 NFC 기능만 잘 켜져 있으면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는 조금 더 빠른 사용을 위해서 약간의 설정이 필요합니다. 갤럭시 웨어러블 앱에서 워치를 켰을 때 오른쪽에 나오는 타일에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결제 기능을 바로 추가하고 타일 순서를 가장 앞에 오도록 바꿔줍니다. 타일 추가 및 순서 변경은 워치에서 바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갤럭시 워치 6를 켜보면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가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보다 더 빠르게 켜서 사용하고 싶다면 스마트폰 갤럭시 웨어러블 앱의 워치 설정 유용한 기능에 들어가서 홈 버튼 2번 누르기를 네이버페이 또는 카카오페이로 지정하면 됩니다. 저는 네이버페이를 지정해 뒀는데 홈 버튼을 2번 누르면 네이버페이가 바로 튀어나옵니다. 그 밖에 최근 지역력을 푼 구글페이는 한국에서 발급받은 카드는 등록이 안 됩니다. 영국 와이즈카드 등 해외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아서 우회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 국내에서 정식 서비스가 언제 시작될지는 명확한 정보가 없습니다. 갤럭시 워치 6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서 전작인 5와 어떻게 다른지도 체크를 했습니다. 갤럭시 워치 5를 사용 중이라면 굳이 기변을 고민할 필요는 없지만 갤럭시 워치 6와 5 사이에서 선택을 고민하고 있다면 돈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6를 권합니다. 비용의 차이가 가장 크게 벌어졌을 때가 10만원 정도인데 그 정도의 비용은 더 들이더라도 그만한 가치는 충분히 가지고 갑니다. 덧붙여서 OS 버전의 차이로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다른 부분도 있는데 갤럭시 워치 5도 OS 업데이트가 진행되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갤럭시 워치 5도 6도 40mm를 선택했다고 하면 아니 너무 작은 거 아니야? 라는 질문을 꽤나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47mm 클래식 모델과 함께 크기와 형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개인 취향이 반영된 의견이니까 적당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갤럭시 워치 6에서 일반 모델이 스마트워치다 라는 느낌이라면 클래식 모델은 상대적으로 패션 아이템으로서의 손목시계의 느낌이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주변으로 탑재된 베젤링이 고급스러움을 더하죠. 그래서 무엇보다는 스마트워치를 사용한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모든 기능을 두루두루 사용하겠다면 일반 모델이 좋고 스마트워치도 결국 손목시계니까 멋을 기본으로 깔고 가야 한다면 클래식 모델이 조금 더 만족스러울 겁니다. 하이킹을 하면서 많이 걷고 운동장을 뛰기도 하고 수영을 열심히 하는 등 운동 기록을 많이 하고 수면 측정을 위해 24시간 착용을 한다면 아무래도 클래식보다는 착용감이 더 좋은 일반 모델이 부담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 모델 중에서도 44mm보다 40mm가 활동적인 것을 많이 하고 잠을 자면서 착용할 때 조금 더 편해요. 갤럭시 워치 6 클래식이 일반 모델과 다른 것은 베젤링 유무 정도인데 베젤링이 폼으로 있는 게 아니라 회전을 해서 물리적인 조작이 가능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조작 사용성에도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는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해서 터치에 익숙하지만 물리적인 조작을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매력적인 부분입니다.
갤럭시 워치 6 시리즈는 화면의 크기가 터치를 하고 기능을 사용하는 등 기본적인 사용성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용 목적에 따라서 어떤 크기나 형태가 더 편안할까 또는 더 멋있을까를 고민하면 만족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같은 손목에 갤럭시 워치 6 40mm를 착용한 모습과 갤럭시 워치 6 클래식 47mm를 착용한 모습 모두 어색하지 않으니까 손목 굵기에 맞는 크기를 골라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많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가장 좋은 것은 오프라인 매장에 가서 모든 크기를 착용해 보고 하나를 고르는 겁니다. 요즘은 자유롭게 체험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잘 형성되어 있거든요. 갤럭시 워치 6에 대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구매 선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